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그렇다면 당뇨병은 왜 신장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당뇨병은 왜 신장을 망가뜨려서 투석에까지 이르게 할까?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투석 환자는 식사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토로하시는데요.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혈당이 높은 게 나쁜 건 일단 알겠다. 그런데 이게 왜 콩팥을 망가뜨린다는 거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투석을 시작하라고 해서 투석 식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쩐지 당뇨 식단이랑은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예리하신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장이 하는 일을 함께 살펴볼게요. 신장은 우리 몸속에 피를 걸러주죠. 노폐물과 필요 없는 물들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결국 신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작은 필터들이 존재하는 건데요. 이 필터를 우리가 사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수기 필터가 깨끗해야지 물이 잘 걸러지는 것처럼요. 이 사구체가 잘 기능을 해야 우리 몸의 노폐물과 또 잉여의 수분들이 잘 걸러져서 소변으로 잘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뇨병이 계속되면 이 사구체 필터가 계속해서 서서히 손상되게 됩니다. 미국 CDC에서도 고혈당이 신장 안의 작은 혈관과 네프론, 즉 신장의 여과 단위, 필터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은 왜 신장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혈당이 높으면요, 피가 좀 끈적끈적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는 높은 혈당 상태가 혈관벽에 부담을 주고 또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제 처음에는요, 큰 혈관들부터 이제 손상을 받는다기보다는 미세혈관들부터 손상을 받게 돼서 소위 우리가 미세혈관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장이 이제 아주 가느다란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진 장기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손상을 받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신장병은 당뇨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혈당이 높아지는 초반에는요, 신장은 이러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히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과부하에 걸리는 거죠. 근데 혈당이 높으면 신장이 더 많은 피를 걸러내고 그러면서 사구체 압력이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처음에는 사실 별 증상이 없어요. 소변도 뭐 잘 나오고 그리고 몸도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할 게 없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구체 필터가 점점 손상되게 됩니다. 필터가 손상되면 원래는 빠져나가면 안 되는 우리 몸속의 단백질 그리고 알부민 같은 것들이 서서히 소변으로 새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단백뇨, 또 초기에는 우리가 미세 알부민뇨라고 부르는 그 단백뇨의 실체인 건데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도 그 높은 혈당이 신장에 과도한 여과 부담을 주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는 단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혈압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고혈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또 혈당이 신장 필터를 손상시키고 또 혈압이 높으면 그 압력 자체가 더 강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미 약해진 필터에 수압까지 세게 걸리면 잘못하면 터지겠죠. 그래서 당뇨병성 신장질환에서는 우리가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혈압 관리도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신장이 나빠지면 왜 투석까지 가느냐? 신장은 사실 처음에는 여유 기능이 꽤 큰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일부 필터 기능이 손상이 되더라도 그래도 남아있는 다른 필터들이 그러한 기능들을 대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 자체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제 손상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이제 남아있는 필터들도 점점 망가지겠죠. 그러면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우리 신장 기능의 지표 또 수치도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신장이 충분히 일을 하지 못하면 몸 안에 노폐물과 잉여의 수분이 쌓이겠죠. 예를 들어서 칼륨이나 인과 같은 전해질 조절도 어렵고 빈혈, 부종, 식욕 저하, 또 굉장히 숨이 차다든지 가렵다든지 피로감이 누적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장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만큼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그리고 신장 이식과 같은 신대체요법을 받아야 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고요. 당뇨병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신장을 망가뜨려서 투석해야 된다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제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고 신장도 초반에는 버틸 때까지 버티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넘어가는 단계. 그러한 단계가 이제 투석에 이르는 만성공파병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높은 혈당, 높은 혈압, 그리고 혈관 손상, 단백뇨, 신장 기능 저하가 반복되면서 서서히 투석 단계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식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뇨병만 있는 환자분들은 주로 혈당을 올리는 음식, 즉 탄수화물만 제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근데 투석을 시작하면 여기에 몇 가지 더 고려할 사항들이 얹어져요. 첫 번째, 수분을 조절해야죠. 두 번째, 염분, 나트륨 조절해야 되고요. 세 번째, 칼륨 조절. 네 번째, 인 조절. 그리고 다섯 번째, 단백질 섭취 조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함께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투석 환자분들은 선생님 당뇨에는 잡곡밥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잡곡밥을 굉장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과일이 건강식이라고 해서 제가 요즘 생과일을 무려 갈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분들은 과일에는 특히 생과일에는 칼륨이 많다고 하던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죠. 사실 일반식과 또 투석식, 당뇨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투석 환자분들은 내가 식단을 짤 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 거냐를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긴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원칙은요. 일단 혈당을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을 딱 정해야 됩니다. 당뇨병 식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 탄수화물이잖아요. 밥, 죽, 떡, 빵, 국수, 과일, 주스 이런 설탕이 들어간 음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투석 환자분들이 흰쌀밥은 혈당을 올리니까 잡곡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게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제 하지만 투석 환자는 잡곡, 현미, 콩밥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잡곡이나 콩에 인이랑 칼륨이 듬뿍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평소에 인 수치랑 칼륨 수치가 높은 투석 환자는 잡곡밥을 드시기보다는 흰쌀밥을 정해진 양을 딱 이렇게 기준을 두고 드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이게 드시는 게 흰쌀밥이냐 잡곡밥이냐 이 하나만 보기보다는 내 혈당, 칼륨, 인 상태를 두루 종합해서 내 식단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당이 높다면 밥의 양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칼륨이 높은 환자가 채소를 무조건 많이 먹으면 칼륨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끼 식사에서 밥은 보통 정해진 양을 지키는 게 좋겠고 조금 경계하셔야 되는 게 밥을 안 먹는 대신에 과일로 대체한다든지 식사 대신에 고구마를 먹는다. 이러한 방식은 혈당과 칼륨을 동시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과일이 일반적으로는 건강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투석 환자에게서는 주의해야 할 음식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인데요.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과일은 조금 그 과당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음식으로 알고 계신데 과일이라는 음식은 비타민도 있고 건강해 보이지만 당분이 있죠. 그리고 투석 환자분들께는 칼륨의 이슈도 있어요. 특히 바나나, 오렌지, 참외, 키위, 멜론
게다가 말린 과일이나 이제 건조 동결한 과일 같은 것들은 칼륨이나 당분이 이제 증폭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또 과일 주스도 칼륨 폭탄일 수 있어요. 씹지 않고 빠르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이제 치솟고요. 생각보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기 때문에 당분과 칼륨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석 환자분들이 비교적 이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로는 뭐 사과, 배, 포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도 뭐 한꺼번에 많이 드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과는 반 개 정도, 또 포도도 3-4알 정도, 이렇게 딱 정해진 양만 드시는 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일단 투석 환자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줄이면 안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일단 투석을 시작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혈액 투석을 하게 되면 투석을 하는 과정 중에서 아미노산 손실이 발생하고요. 봉합 투석 역시도 단백질 손실이 일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석 환자가 단백질 섭취량을 너무 줄이면 근감소증에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우리가 매 끼니마다 꼭꼭 챙겨 드셔야 돼요.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단백질을 무조건 이제 뭐 절제하고 피하고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알부민이 낮거나 근육량이 이제 적은 환자분들은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다만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공육이나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음식들은요, 나트륨이라든지 또 인산염과 같은 첨가물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정해진 양의 생선, 살코기, 닭고기, 달걀, 흰자 같은 단백질 식품들을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째 원칙인데요. 짜게 먹으면 혈당보다 더 나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당뇨병이 있는 투석 환자에게 짠 음식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짜게 드시면 갈증이 나죠? 갈증이 나면 물을 드시게 되죠? 그러면 투석과 투석 사이에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투석 중에 혈압 변동이 너무 크게 되는 거예요. 또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요, 혈압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당뇨병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혈압은 신장과 또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단순히 싱겁게 먹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싱겁게 먹는 저염식 생활습관 자체가 치료의 일부입니다. 국물, 찌개, 젓갈, 장아찌, 뭐 김치, 라면, 햄, 소세지, 거기다가 요즘 배달 음식이나 외식은 기본적으로 음식이 좀 짜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물은요, 이것이 단순히 이제 음식이라기보다는요, 소금물을 드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좀 남기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유리하겠죠. 5번째 원칙인데요. 인과 칼륨은요, 혈액 검사 수치에 맞춰서 조절을 하십시오. 투석 환자의 식단에서 인과 칼륨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요소이고, 칼륨이 높게 되면, 또 너무 낮게 되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정지에 이르게 됩니다. 인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골다공증, 그리고 심혈관, 혈관에 딱딱하게 되는 석회화가 발생하고, 인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은 가려움증이 또 악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환자에게서 칼륨과 인을 철저하게 아주 뭐 드시지도 않아야 될 정도로 제한해야 되고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어떤 분은 칼륨이 특별히 높은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조금 낮다 싶은 분이 있고요. 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석 환자의 식단은 투석 환자니까 무조건 이거는 금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본인의 혈액 검사 수치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끼 식사를 구성한다면요, 밥은 정해진 양의 흰쌀밥으로 하고요, 국이나 찌개는 가급적 국물은 적게, 그리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단백질은 생선, 닭고기, 살코기, 달걀, 흰자 등으로 정해진 양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채소는 칼륨 수치가 높은 분이라면 물에 담그거나 데쳐서 드시는 게 좋고, 김치, 젓갈, 장아찌는
최대한 양을 줄여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후식으로 과일을 먹을 때는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우리가 고급 요리집에 가서 마지막에 디저트로 한 두세 쪽 굉장히 좀 야박하게 나오는 그 양 있잖아요. 그 정도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간식도 중요한데요. 식사를 거르고 간식을 드시거나 또 투석 후에 배가 고프시다고 빵, 떡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거는 혈당을 치솟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은요, 고혈당 상태가 서서히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데 여기에 혈압까지 조절이 잘 안 되면 그 압력 때문에 신장의 사구체가 더 급속하게 빨리 망가진다라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증상이 없지만 단백뇨가 생기고 또 사구체 여과율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투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투석 환자의 식단은 일반 당뇨식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혈당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수분, 나트륨, 칼륨, 인, 단백질, 그리고 투석과 투석 간의 체중 증가량, 그리고 내가 이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칼륨이나 인 수치가 어떤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첫 번째, 탄수화물은 딱 정해진 양을 드시고요. 두 번째, 과일이나 주스 같은 것들은 건강식으로 드시기보다는 기호식품으로서 맛만 본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 번째, 투석 환자는 단백질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번째, 짠 음식과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를 하십시오. 다섯 번째, 인과 칼륨은 혈액 검사 수치에 맞춰서 내가 적절하게 식단 관리를 하도록 한다. 환자분들마다 혈당, 칼륨, 인, 알부민 이런 수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단을 꾸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